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참정권과 청구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투표권부터 볼게요. 자, 국민투표권입니다. 투표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직접 참여하는 거예요. 직접 청구권. 네, 선거권이나 국무단위권은 남한테 일을 맡기는 거거든요. 이거 간접 참정권입니다. 자, 국민투표 같은 경우는 헌법에 기해서 인정되는 거기 때문에 헌법에 없는 투표권? 그런 건 없어요. 자, 71조 국민투표권입니다. 자, 헌법에 채택하는 국민투표 가운데 필수적은 130조 헌법 개정 국민투표죠. 이건 의결 종족수가 있어요. 선거권자 과반수, 가반수 투표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임의적 투표가 72조 정책 투표권인데 여기는 의결 종족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꿔서는 안 돼요. 헌법 개정은 국민투표, 과반수 투표, 가반수 찬성. 이건 130조에 있죠. 72조가 아닙니다. 자, 72조 중요정책 국민투표는 반드시 하는 게 아니고 그 국민투표 부의권이 대통령 재량이에요. 대통령 재량이기 때문에 국민이 대통령한테 투표 회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 수도 이전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헌 결정 받았죠. 근데 그 후속 대책으로서 행복도시 이전은 각하 결정 받았어요. 각하라는 거는 침해 가능성이 없으므로 제한하지 않으므로 침해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그런 뜻이죠. 각하 결정 받았습니다. 자, 국민투표 부의할 때 국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거칠 수 있다가 아니죠.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자, 정책 국민투표가 있고요. 72조. 신임은 선거죠. 선거니까 선거를 위해서 투표에 붙일 수가 없어요. 자, 신임과 연기한 국민투표는 72조 위반됩니다. 신임 여부를 72조로 국민투표에 붙일 수가 없어요. 자, 정당법상 당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은 정치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국민투표 운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국민이 국회의원을 선출하죠. 국민이 국회의원을 감시도 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일치됩니다. 그래서 정치에 관해 투표로 감시하는 사람하고 선거권자 반드시 일치해야 돼요. 투표도 국민, 선거도 국민 일치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맡기면 안 돼요. 감시는 국민이 직접 하는 겁니다. 자, 국민투표에 대해서 국가나 지자체가 홍보하면 안 됩니다. 국민한테 의견을 조장하면 안 돼요. 자, 국민투표도 선거 마찬가지로 선관위가 관할합니다. 자, 19세 이상 국민투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재외국민의 경우도 투표권 행사가 됩니다. 자, 국민투표에 관해서 대법원 제소할 수가 있는데 정당은 선거에는 관여하지만 투표에는 관여하지 않죠. 정당은 제소권이 없습니다. 자, 국민투표 두 문자 10만 센 20대가 소중하다. 10만 센 1만이 아니고 10만인 20대 20일 대법원이죠. 20대 20일입니다. 소중하다. 소송 제기는 중앙선관위장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래서 법원이 판결하는데요. 명령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해서 무효 판결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할 때에만 무효 판결이 가능하고요. 전부뿐만 아니라 일부 무효도 가능합니다. 자, 고무단위권입니다. 고무단위권이 직업에 자유한 특별규정. 지방자치단체권은 헌법에 선임이라고 써 있어요.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으로 똑같이 보호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취임 기회 균등 보장되죠. 승진 기회 균등도 보장이 됩니다. 근데 응시 제한에 따른 승진 기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응시 제한에 따른 승진 기회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 공무수행 자유 없죠. 그래서 공무원은 일반 직업의 자유보다 넓은 강한 제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수행 장소 자기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특정 장소 선택할 권한이 없습니다. 자, 따라서 국방부 보조기관에 군무원을 참여시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폰이라 맞죠. 이 사람이 장소 결정할 권한이 없단 말이에요. 자, 국무단위권은 이제 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공적 기관에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 사적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사적 기관 경선을 침해해도 국무단위권 침해가 되는 건 아니겠죠. 자, 이제 당선의 경선을 실시해서 후보자 선출이 되지 아니하면 같은 장소 후보자 등록될 수가 없습니다. 중복 등록 방지 규정이에요. 다만 선출된 자가 사퇴하거나 사망했을 때에는 등록이 가능해요. 자, 공무원은 퇴직급여 청구권 없죠. 물론 직업공무원에게는 있죠. 하지만 정치인들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는 퇴직금 없잖아요. 그래서 왜 틀말 되는 겁니다. 포함된다고 어렵다 보는 거예요. 자, 기타금 자체는 합헌이죠. 그게 얼마인지에 따라 위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당 추천 후보자는 정당의 어떤 검증을 받았으니까 무소속은 국민의 어떤 검증을 받아라 합헌. 자, 기탁금 대미제 355죠. 대미지 대통령 3억, 미 비례대표는 500, 지역구는 1,500. 그래서 비례대표 이제 500만 원이니까 1,500만 원 너무 과도하다 맞습니다. 자, 대학 총장 선출 방식은 직접이건 간접이건 자율적으로 정하면 되는 거예요. 자, 판례가 최근 판례가 나와서 좀 수정했습니다. 자, 전북대 기탁금 사건은 간선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혼탁하지 않아요. 기탁금 1,000만 원 너무 과하죠? 위헌입니다. 근데 최신 판례 대구교대 총장 사건은 직선제로 하기 때문에 혼탁할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기탁금 1,000만 원 걸게도 합헌이 돼요. 다만 이제 이 사건은 그 기탁금을 대학에 귀속시키는 부분이 위헌 결정을 받았죠. 그렇게 최신 판례 강의 때 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보좌 기탁금 20% 선납 합헌이에요. 너 지자체장 되고 싶지? 180일 전에 그만둬. 위헌입니다. 현재는 며칠로 되어 있습니까? 120일로 되어 있죠. 자, 사립대학 교원이 국회의원 당선되면은 사립대학 교원을 그만둬야 된대요. 하고 싶은데 그만둬야 되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합니다. 그럼 이제 사립대학 교원 되려면 국회의원을 그만둬야 됩니다. 국회의원 되고 싶은데 그만둬야 되죠. 고무단위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기본권이 다 제한받습니다. 자, 30세 이하 시험 응시 위헌입니다. 40세로 이제 늘어났죠. 근데 부사관은 이제 군인이기 때문에 신체 능력을 보기 때문에 27살 연령으로 해도 얘는 합헌이에요. 근데 공무원 시험 32세는 위헌입니다. 이거 40세까지로 늘어났습니다. 자, 지자체에서 공무원을 전입할 수 있을 때 상대방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럼 합헌이고요. 의사에 반하여 가능하다. 그럼 위헌되는 거죠. 자, 지자체장이 형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단체장한테 권한을 대행시키면 안 돼요. 근데 지자체장이 구금된 상태에서는 일을 못하죠. 이때는 권한을 대행시켜도 합헌됩니다. 자, 성폭력 저지른 사람한테 그 학교 교원 임용을 못되게 합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합헌. 성범죄 저지른 사람은 학교 교사가 될 수가 없어요. 합헌. 자, 선고유예를 받아서 임용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공무원 임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라도 다 무효로 해야죠. 합헌. 형사기소가 됐으면 아직 무죄로 추정되는 단계인데요. 필요적 직위해제 위헌. 임의적이라면 합헌이겠죠. 자, 선고유예로 결격사유로 삼으면 합헌인데 선고유예를 퇴직사유로 삼게 되면 위헌됩니다.
선고유예를 당연퇴직사로 잡으면 위헌돼요. 하지만 예외적으로 선고유예를 당연퇴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수레죄하는 예외적으로 합헌이죠. 자, 퇴직급여 제한입니다.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판례예요. 인간성 감액 밖에서는 정직해라. 그 감액이 이거예요. 퇴직급여 제한. 수단의 적합성이 부정된 판례입니다. 자, 직무와 관계없을 때 퇴직급여 감액 사유에서 제외하지 않더라도 합헌. 자, 지자체장이 직을 사퇴해서만 입후할 수가 있도록 해놨어요. 사퇴하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퇴하면은 입후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퇴를 해도 입후보를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위헌. 입후보할 수 있게 해줘야 합헌되겠죠. 자, 90일까지 그만두는 건 합헌이에요. 아까 뭐 봤죠? 180일 위헌, 120일 합헌, 90일도 합헌이에요. 자, 이제 가산점을 주는데 자격증 때문에 가산점 주는 거는 우리 경찰 시험에서도 주고 있죠. 합헌. 자격증이 있으니까 가산점을 줍니다. 합헌. 자, 같은 지역 출신자에게 가산점을 줍니다. 내가 그 지역 가산점 주는 걸 알고 대학을 선택했죠. 합헌. 자, 그래서 이제 보국 수훈자 자녀를 제외할지 말지 결정을 했는데 그 이제 경과 조치를 두든 안 두든 국가 재량이에요. 그래서 합헌입니다. 자, 졸업 예정자, 로스쿨 졸업 예정자만이 판사 임용될 수 있는 거예요. 판검사 임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이 검사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자, 국가안보 분야에 대해서는 복수국적자가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외국 국적을 포기하고 완벽한 한국인 신분 됐을 때만 국가안보를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합헌. 자, 공무원 사표 내면은 바로 그만두는 거 아니죠? 수리할 때 그때 이제 그만두게 되는 겁니다. 자, 변호사 자격 등록 요건이 있는데 등록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임용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합헌. 여러분도 경찰 시험 합격해도 등록 안 하면 경찰을 못 되잖아요. 등록을 해야죠. 등록을. 자, 지방자치 제도와 함께 지방교육자치가 인정되는데 일반 지방자치와 다르게 교육자치는 특성이 있습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 5년 경력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합헌. 자, 청구권 들어갑니다. 청구권이요. 청구권은 이제 법인, 외국인 뭐 다 인정될 수가 있어요. 자, 원칙상 이제 국민도 되지만 외국인도 가능하고요. 법인도 됩니다. 자, 헌법과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은 문서로라고 되어 있죠?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헌법에 보니까 심사 임무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 말은 결과 통지 임무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 통지해 줘야 되니까 만약 처리가 안 되면 빨리 처리해 주세요. 결과 알려주세요. 이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에 관한 청원은 국무회 심의를 꼭 거쳐야 한다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거칠 수 있다? 틀린 거예요. 거쳐야 한답니다. 자, 공무수탁 사인에게도 청원할 수가 있습니다. 교통할아버지한테도 청원서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처리 결과는 꼭 알려줘야 되는데 이유까지 알려줄 필요는 없죠. 조치를 그대로 취할 의무도 없습니다. 자,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소개를 꼭 받아야 됩니다. 자, 10일이 아니고 7일 이내에 그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이건 뭐 취업적인 문제입니다. 그 다음 청원사항에 뭐가 있습니까? 공법상 피해가 있죠? 공법상 피해. 공무원 비위나 공공제도, 그 법률에 관한 그 개정 등등, 그리고 피해 입었을 때 공법상 피해입니다. 공법상 공 맞죠? 공공제도 공 맞죠? 법률 제정 등 맞죠? 이겁니다. 그래서 법률 폐지도 청원사항이 될 수 있어요.
그죠? 공법상 피해. 그 다음에 사적인 거 안 되죠? 뭐 사인 간의 권리관계, 사생활에 관한 거, 감사, 수사 이런 거는 청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수리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이제 틀린 질문으로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과거에 맞는 질문이었는데 청원법이 개정됐어요. 동일한 기간에 2건 이상 제출한 반복 청원은 이제 바뀐 청원법에 따를 때 반려하거나 상대방한테 고지하고 종결 처리가 가능하고요. 2개 이상 기간에 동일한 청원을 한 경우, 이중 청원의 경우는 반려하는 게 아니고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됩니다. 자, 동일한 내용을 2개 기간에 이중 청원했을 때 해당 기간 이송하여야 합니다. 반려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반복 청원이건 이중 청원이건 심사 의무가 있어요. 자, 자기의 기간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 반려가 아니라 해당 기간 이송을 하고 통지해 줘야 됩니다. 자, 청원 제도는 심사를 요구하고 결과 통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고 심리나 다시 해주세요 이런 걸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자,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헌법소원 청구 못합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해서 헌법소원 청구할 수가 없어요. 없답니다. 없다. 자, 공공기관의 사용자를 비방하는 청원을 했습니다.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근로자가 공공기관 사용자를 비난했으면 그 사용자가 자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징계 사유로 삼는 것은 괜찮은 겁니다. 자, 수용자 서신은 검열을 합니다. 선생님, 이거 검열 금지 원칙 아닙니까? 근데 왜 검열이 가능합니까? 수용자가 서신으로 표현하고 글씨 쓰는 거를 못하게 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내보낼 때 검열하거든요. 그래서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검열이라서 가능한 거예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사전 허가 검열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합니다. 이거. 자, 재판 청구권 들어갑니다. 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직업법관에 따라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다. 자, 법원의 결정으로 이제 판결을 원래 공개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판결은 결과니까 반드시 공개해야 되고요. 심리는 이유잖아요. 이유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반드시 공개, 이유는 공개 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헌법재판, 뭐 민사, 형사재판 다 포함되겠죠. 자, 절차법에 따라서 이제 권리구제 절차가 실현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헌법에 따라 직접 보장되는 게 아니고 자경 참청사에서 참청사 같은 경우는 법률에 구체적 규정이 있을 때에만 권리가 주장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재판 청구권은 자유권에 비해서 자경 참청사 자유권에 비해서 넓은 형성권이 인정되고 더 큰 제한이 가능하고 완화 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탈했는가 위주로 완화 심사한다 이거예요. 웬만하면 합헌, 일탈만 위헌, 완화 심사죠. 자,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만 자경 참청사 청구권은 법령의 규정이 있어야만 권리가 나와요. 법의 규정이 없으면 권리가 없습니다. 그 법에다 이제 권리를 만들어줄 때 권리구제 실효성이 있게끔 잘 만들어줘야죠. 자, 권리남용 패소의 경우에도 소송 비용은 패소한 자가 부담을 해줘야 돼요. 합헌. 청구권, 재판, 이건 인간의 권리죠. 외국인에게도 재판 청구권 인간의 권리로 인정이 돼요. 법인도 재판 청구할 수 있고요. 자, 국민참여재판입니다. 헌법의 법관은 직업법관을 말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닙니다. 법률상 권리죠. 자, 국민참여재판은 단독부 경미한 사건은 취급하지 않고 합의부 중요한 사건만 취급합니다. 합헌. 자, 군사재판 같은 거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하지 않습니다. 왜 군사기밀이 유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군사재판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국민참여 형사재판이 적절하지 않을 때 판사가 배제할 수 있는데 기밖에 기타 사유가 있을 때에도 배제가 가능합니다. 뭐 다 열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 밖에 표현 써도 합헌입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를 배제하는 거, 이 자체가 합헌이라고 그랬죠. 합헌은 합헌인데 배제할 때 적법 절차가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에게 어떤 말할 기회나 항변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따르는 겁니다. 필요하다고 그래서 싫다고 하는데도 억지로 해주진 않습니다. 틀렸죠. 자, 외국인은 배심원 될 수가 없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의 정서를 모르죠. 자, 국민참여재판은 형사법에 적용됩니다. 형사법. 증거 능력은 국가수가 알아서 하는 거니까 국민들이 이거 잘 몰라요. 자, 배심원들을 불러놓고 변호사 없이 할 수는 없죠. 그래서 필요적 국선 변호사건입니다. 자, 형사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죠. 법률상 권리입니다. 자, 배심원의 의견이 일치할 때에는 의견을 들을 수가 있고요. 일치하지 않을 때에는 그 판사 의견을 들어야 됩니다. 일치하면 안 들어도 되고요. 일치하지 않으면 들어야 됩니다. 자, 평결과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않죠. 행정심판 전치주의입니다. 자, 행정심판은 전심 절차여야 되죠. 소송 전 단계여야 되고 끝종자죠. 끝심이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법 절차 준용이 문제가 되는데 필요적 전심 절차는 필요적 준용이고 임의적 전심 절차는 임의적 준용이에요. 틀린 거죠. 자, 소송 전에 소청 절차를 거치도록 해도 전심 절차로 활용되었으니까 합헌. 자, 군사랑 소송 비용이 나왔네요. 자, 군사 재판은 법관 아닌 자가 재판해도 무조건 합헌. 왜? 헌법에 특별법원이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군사법원은 일반인이 재판해도 무조건 합헌. 헌법에 써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민간인도 법률에 의한 경우는 군사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기초 독포음을 잃게 됩니다. 이 중에서 물자랑 기자를 빼면은 가벼워지니까 물기를 빼면 가벼워지니까 초독포는 단심으로 하죠. 다만 사용 선고는 예외로 합니다. 그래서 기초 독포물은 군사 재판을 받습니다. 기초 독포물이라고 그랬죠. 군사 시설은 군사 재판을 받지 않고 일반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됩니다. 자, 현역병이 군대 입대 전에 죄를 성폭행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시간 장소 아까우니까 그냥 군대에서 군사재판으로 재판해 줍니다. 합헌이에요. 자, 구속기간 제한은 꼭 필요한 거죠. 계속 구속할 수는 없잖아요. 자, 소송비용액은 그 헌법상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만약에 법관의 소송이 보장되어 있으면 합헌이고 그런 걸 두고 있지 않으면 위헌도 가능합니다. 근데 별말이 없으면은 이제 그 정식 재판 불복이 허용된다 봐가지고 소송비용 재판 합헌이다 이러면 돼요. 자, 너 소송비용 그 돈 낼 거 담보를 제공해. 담보 없으면 너 각하해 버릴 거야. 합헌. 자, 법률에 의한 재판 들어갑니다. 재판 청구권은 이제 한 번 이상 법원 재판을 보장하는 건데 사실 측면 한 번, 법률 측면 한 번, 각각 한 번씩을 보장해 줘야 돼요. 따라서 헌법은 3심제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3심제는 형사, 민사, 행정 다 3심제인데 헌법에는 그런 거 없어요. 법률상 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재판받을 권리가 헌법상 재판 청구권에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에 따라 보장되는 거예요, 이거. 자, 항소심의 심판 대상이 된 사항에 관하여 상고심이 싸우게 되는 겁니다. 2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거를 3심에서 주장할 수 없다가 돼요. 합헌. 자, 재심받을 권리도 헌법상 기본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과학기술 발전했죠. 옛날에 이제 DNA가 없어가지고 재심이 안 됐었는데 이제 DNA가 발전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법률이 그걸 재심 사유로 인정을 해주건 말건 입법 재량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아도 합헌이라고 판단했죠.
재심을 알고도 주장하지 않는다는 거는 소송을 포기했다는 거죠. 그럼 재판 안 해줍니다. 합헌. 자,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 절차가 반드시 헌법소원으로만 이루어져야 됩니까? 아니죠. 형사, 민사, 행정재판도 가능하잖아요. 꼭 헌법재판만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자, 재심이라는 거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고 법률상 권리이기 때문에 입법 형사권이 엄청 크겠죠. 확대된답니다. 자, 법관에 관한 징계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 받고 바로 대법원으로 갑니다. 단심재판도 합헌. 자, 별말이 없으면 대법원이 사실판단, 법률판단을 둘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법령 위반의 경우만 대법원이 판단한다 그러면은 법원의 사실 판단을 받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위헌됩니다. 또 이렇게 법률심인 대법원 재판을 받게 한다 그러면 사실 판단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위헌되는 거예요. 자, 그냥 바로 대법원 합헌. 법령 위반만 판단 위헌. 법률심만 판단 위헌. 이렇게 풀면 되죠. 자, 특허랑 선거재판은 2심제입니다. 단심제가 아닙니다. 단심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범죄인 인도조약, 범죄인 인도법, 그게 단심제죠. 자, 소액 사건은 이제 3심을 제한합니다. 합헌. 뭐 소액이니까. 자, 상속재산 분할은 변호사, 가족 간에 싸우지 말고 비송사건으로 후견적 절차에 따라서 판사가 재량으로 판단해줘요. 비송사건, 소송이 아니다. 싸우지 마라. 송사가 아니다. 합헌. 자, 기피 신청을 할 때 그 법관이 소속된 합의부에서 재판하도록 합니다. 합헌. 형사 보상 청구에 대해서 불복 신청을 못하게 해놨어요. 위헌. 불복할 수 있게 해줘야지. 돈은 조금 받았는데 많이 주세요. 불복할 수 있어야지. 자, 대법원에 불복할 수 있도록 특별한 거 제도를 만들어 뒀죠. 불복 방법이 있으니까 뭐 이런 게 없어도 합헌될 수 있겠네. 자, 기소유예 처음 받은 사람이 불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어떤 불복 절차를 마련할지는 그 헌법상 의무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국가 재량이에요. 불복만 하게 좀 되는 거지. 그래서 피해자나 뭐 피해자 같은 경우는 항고, 재항고, 재형 신청 이런 불복을 하게 되는데요. 기소유예 받은 피해자 같은 경우는 헌법재판소로 불복이 가능해요. 어쨌든 불복만 하게 좀 되는 거니까 그 절차를 어떻게 정하는지는 그 입법재량인 겁니다. 영장에 관해서 반드시 구제 절차를 둬야죠. 안 두면 안 됩니다. 잘못될 수 있는 거니까. 그 다음 검사 불기소, 기소일지 불기소일지는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입법재량 문제입니다. 재형 신청에서 이제 구도 변론을 할까 말까, 서류 심사할까, 구도 심사할까, 법관 재량이죠. 자, 재형 신청 기각에 대해서 재항고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면 불복을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위헌. 자, 무죄 판결 확정된 형사 피고인에게 이제 변호인 보수에 준하는 보수를 보상. 원래 사선 변호사는 비싸죠. 그거 다 보태주고 국선 변호인 보수만큼만 딱 보상해 줍니다. 합헌. 아까 봤죠. 그냥 대법원에 즉시 항고한다 그러면 사실 법률 다 판단하는 건데 여기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한 경우만 대법원 간다고 그랬으니까 사실 판단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따라서 재판 청구권 침해가 됩니다. 자, 관세청의 통고 처분은 요 행정소송 제외하더라도 재판 청구 침해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 관세청 그 통고 처분 내용에 대해서 정식 재판 청구가 가능해요. 나중에. 자, 신속 공개 공정인데 계속 재판은 헌법에 있죠. 공정한 재판은 헌법에 규정이 없어요. 자, 신속 재판 헌법에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자, 신속 재판이 규정이 있긴 한데 헌법에 따라서 바로 빨리 해줘야 될 의무는 없어요. 법에 따라서 몇 개월, 몇 년 정확히 정해져야 구체화되어야만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자, 헌법 조항에 따라서 바로 직접 신속하게 할 의무는 없어요. 청구할 권리도 없고 법률에 구체적 형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상고를 기각할 때
하나하나 다 일일이 다 이유를 다 댈 수는 없단 말이에요. 바쁘니까. 그래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합헌. 자, 소송 구조. 제가 돈이 없으니까 그 돈 좀 주시고 저를 구조해 주세요. 청구할 때 소송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도록 하는 게 제일 판단이 빨라요. 합헌. 너 소취했다 간주했네? 그럼 네가 패소한 거야? 알고 취하해? 그래서 취하가 간주됐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패소자니까 얘가 소송비용 부담해야죠. 합헌. 자, 변호사하고 수용자는 자주 만나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접촉을 차단하면 위헌이에요. 변호사와 수용자 간의 접촉을 차단하면 위헌입니다. 자, 그런데 변호인과 증인을 차단했다는 것은 피고인 측과 증인을 차단했다는 거니까 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그러면 이건 위헌되는 거예요. 이거 합헌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헌.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고인을 퇴정시켜도 합헌. 얘가 조폭 도목이거든. 자, 특별검사가 공소를 제기했다는 것은 뭐 정치 사건이라던가 굉장히 민감한 사건이죠. 일반 사건보다 우선적으로 진행해서 빨리 끝냅니다. 합헌. 자, 제소기간 90일 정도 충분한 기간 이내 준비할 수 있겠네. 60일이면 뭐 충분히 소송 할지 말지 정할 수 있겠네. 7일 정도도 합헌이에요. 이거 정치재판 청구에 7일 정도 합헌입니다. 3일은 너무 짧지. 결정하고 편지 보내고 변호사 선임하고 너무 짧잖아요. 이거 위헌. 3일 너무 짧죠? 위헌이에요. 자, 부모를 고소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효를 강조하기 때문에 합헌됩니다. 자, 민주화부 사항인데 그 동의가 있을 때 화해를 권고하는 거는 합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영장 발부 행위 같은 것들은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도 재판이기 때문에 법원 재판은 헌법소원 청구를 못해요 원래. 그다음 영장 발부한 다음에 불복 절차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이제 합헌이죠. 위헌이죠. 자, 요게 이제 2021년 경찰 쪽에 경력 문제로 나왔었는데요. 자, 불복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장에 대해서. 근데 이게 무조건 위헌이 아니고 요 불복 절차가 없는 것만 위헌적 요소가 되기 때문에 합헌적인 점도 있고 위헌적인 점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 위헌이 아니고 헌법 불합치를 선고했습니다. 자, 재판 절차 진술권. 피해자도 재판에 가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제한하면 재판 청구권 제한이 되는 거예요. 자, 피해자도 재판 절차 진술권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자, 재판 절차 진술권은 청구권이죠. 따라서 자유권에 대한 법률 유보와는 달라요. 자유권에 관한 법률 유보는 기본권 제한적 법률 유보인데 청구권에 관한 법률 유보는 기본권 구체화적 형성적 법률 유보입니다. 내용이 다르죠. 자, 약식명령 고지하지 않아도 나중 정식 절차로 다 이의 제기할 수 있으니까 합헌. 자, 국가배상 청구권 들어갑니다. 자, 국가배상 청구권은 재산권성, 청구권성 두 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째, 국가배상에서 이제 주체가 공무원이죠. 그래서 국가배상법 제2조 1항 단서 이렇게 넣으면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에요. 그래서 군인, 경찰은 이중배상이 금지됩니다. 전투경찰도 경찰이라서 이중배상이 금지됩니다. 자, 법관도 다른 공무원과 똑같아요. 불법행위 손해주면은 국가가 배상해줘야 됩니다. 자, 주체에서 공무수탁 받은 사인도 불법행위하면은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주체에 포함되죠. 자, 그런데 직무관련성을 따질 때 사경제 주체활동은 제외돼요. 주체에서 사인은 포함되는데 직무에서 사경제 주체는 빠져요. 그거 헷갈리면 안 돼요. 자, 직무집행성은 주관적 의사가 아니고 객관적 외형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죠. 자, 불법행위, 고의과실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의과실을 말할 때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이거예요. 고의과실을. 자, 겸해 담당 공무원이 기일 통지를 잘못해줬으면 큰일 났네 이거. 상대방이 큰 피해를 했겠죠.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자, 탈주한 군인들이 민가에 침입했습니다. 실은 불법행위 목적이죠. 그러나 외형적으로 보면은 객관적으로 직무수행 중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과관계도 인정되고요. 그 손해배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법관의 재판 같은 경우 뭐 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그래서 배상 청구하면 안 되고, 당해 법관이 이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명백히 어긋난 잘못을 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자, 행정소송, 행정처분이 소송 취소됐다고 해서 바로 불법은 아닙니다. 곧바로 불법은 아니고 적법한 경우도 취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법관이 기간을 오인한 거예요. 각하 결정을 하는 바람에 실제 판단을 들어가지 못하게 된 겁니다. 상대방한테 큰 피해를 줬죠. 이거는 불법 행위라고 인정할 수가 있다. 배상해 줘야 됩니다. 자, 입법부가 불법 행위 책임을 지려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뭐 현저히 탐험하거나 이럴 때 이제 불법이 된다. 자,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자, 이제 헌법에 보면은 국가가 배상했을 때 공무원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범위에 관해서는 이제 헌재가 뭐라고 그래요? 중과실이라면 책임을 인정하겠지만 경과실이라면 책임이 면제된다.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죠. 써 있잖아. 그죠? 경과실인 때는 책임이 면제가 된다. 그리고 고의나 중과실이면 책임 인정된다. 이렇게 손해배상의 범위가 중과실과 경과실로 나눠서 본단 말이에요. 자, 군인과 일반인이 이제 공동 불법 행위를 했는데 이 군인의 부담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국민이 배상을 했을 때 일반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가 헌재 판례 입장, 할 수 없다가 대법원 입장이 됩니다. 자, 향토 예비군도 군인입니다. 군인. 그래서 이중배상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보상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다예요. 그죠? 똑같은 내용이네. 보상받으면 배상 청구 못한답니다. 자, 국가배상법에 배상결정 전치주의가 있었는데요. 네, 과거에 합헌이라고 봤죠. 네, 합헌이라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제도가 과거에 이제 필요적이었단 말이에요. 과거에 필요적 전치주의가 침해가 아니라 합헌이라고 봤단 말이에요. 필요적 전치주의가 합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은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된 상태죠. 그래서 두 개가 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법에 따르면 하위화면이 틀렸어요. 배상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임의적 절차로서 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인정해도 괜찮아요. 합헌입니다. 그래서 그 소멸시효 민법에 있거든요. 민법 적용에도 합헌됩니다. 원래 국가배상 사건들이 전부 다 민사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재판이 전부 다 이제 대법원 사건 번호에 다자가 다 들어가요. 그래서 민사 사건들입니다. 합헌. 자, 원래 이제 동의가 있을 때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하는 건 다 합헌이죠. 다 합헌인데 국가배상 사건 요거 하나만 위헌이에요. 왜냐하면 배상심의회가 정부 편을 들었기 때문에 제3자성이 결여되었다고 봤죠. 요거 하나만 위헌입니다. 자, 생명신체 내가 다치거나 죽어서 받은 배상은 남이 뺏어가지 못합니다. 네, 재산은 제외됩니다. 여기서. 자, 이 배상심의회가 원래 이제 법무부에 있어요. 법무부에 있고 군인 군무원만 국방부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법무부에 있건 국방부에 있건 최종 지휘는 전부 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받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국방부에 자, 군인에 관한 배상심의회는 국방부에 두지만 최종 지휘는 법무부 장관 지휘를 받습니다. 자, 지구의 심의에서 이제 배상 신청 각하가 되면은 항상 재심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형사보상 청구권입니다. 자, 보상은 적법에 대해서 하는 거고 배상은 불법에 대해서 하는 거죠. 따라서 보상 청구는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이라는 거는 적법에 대해서 청구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불법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에요.
자, 고의과실이면 배상 청구고요. 그거 아니면 보상 청구되는 겁니다. 형사보상 요건. 자, 보상 청구를 받을 때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아야 되고요. 피의자는 경찰의 불송치 또는 검찰의 불기소 받아야 되죠. 피의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게 아니지. 얘는 수사 단계니까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구금되었다가 불기소로 풀려났는데 나중에 기소가 되었더라면 무죄 판결을 받았을 게 명백하대요. 그러면 보상 청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피고인 무죄 판결, 피의자는 불기소 또는 불송치 처분 받은 자도 보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까불다 보상금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의 재판으로 경합범 일부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관한 유죄 판결이 인정되었을 때 요거 다른 까불다 다른 부분이 유죄란 말이에요. 그럼 억울한 거 없지. 그럼 보상 청구권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보상금 안 줍니다. 까불다 못 받는 거예요. 까불다 불이 뭐예요? 불법이죠. 선량풍소 예배되는 게 불법이란 뜻이에요. 보상금 지급 안 합니다. 까불다 못 받는다. 자, 무죄가 되어야만 받는 게 아니고요. 면소 판결인데 얘가 좀 죽었어요. 사망한 자 면소 판결인데 만약 살아서 재판을 받았더라면 무죄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는 보상 청구할 수 있어야죠. 자, 효과입니다. 자, 보상 청구권에서 이제 당신이 입은 손실에 관해서 다 보상해 주겠습니다 하는데 그 손실은 적극적 보상과 소극적 손해가 있어요. 적극 손해, 소극 손해 전부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본인이 사망했을 때는 그럼 돈 안 줍니까? 줘야지. 상속인이 받을 수 있죠, 대신. 자, 보상금을 수령했다 하더라도 돈이 좀 모자라. 그럼 배상 청구를 또 해서 나머지 모자란 걸 또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상을 받았죠. 보상받고 모자라? 그럼 그거 빼고 남은 거 모자른 것만 손해배상 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모자른 부분에 한해서. 자, 기타 문제. 자, 보상 청구 같은 경우는 무죄 재판을 한 그 상급 법원이 아니고 무죄 재판을 한 바로 그 법원에다가 청구하는 거예요. 그 법원에다가 상급이 아닙니다. 만약에 자기가 뭐 다리가 아파서 법원을 못 나가 어떻게 해요? 그럼 대리인 통해서 할 수 있어야죠. 자, 이제 보상 청구가 6개월로 해야 된다 아니죠? 3년, 5년입니다. 예전에 이제 보상 청구 기간이 1년이라고 정한 적이 있었어요. 1년. 자, 형사 보상 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인데 1년 너무 짧은 거 아니냐. 그래서 위헌 결정 받았죠. 위헌 결정을 받고 나서 현재는 3년, 5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죠? 1년 위헌 결정 받았죠. 틀렸고 지금은 3년, 5년 바뀌었습니다. 자, 보상 결정이 너무 액수가 작단 말이에요. 그럼 불복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불복할 수 없게 하면 위헌입니다. 자, 만약에 이제 돈을 줘야 되는데 계속 지체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연 손해금 이자도 우리가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민사법정 이율이 1년에 연 이율 5%예요. 그 지연 손해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보상 청구할 때 배상 청구 가능하죠. 보상금 적으면 배상금으로 나머지 모자란 거 마저 받아야죠. 자, 이제 형사소송, 이제 헌법상이 아니고 법률상 비용보상 청구권입니다. 자, 즉시한 걸 수 있다. 자, 이게 이 형사보상 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라서 1년도 짧다고 위헌 결정 받았잖아요. 근데 형사 비용보상 청구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고 형사소송법상 법률상 권리란 말이에요. 법률상 권리니까 입법 제한이 크기 때문에 6개월로 해도 합헌이라고 본 거예요. 하지만 합헌인데도 불구하고 형사보상 청구권하고 똑같이 3년, 5년으로 똑같이 바뀌었습니다. 현재는. 자, 현재는 3년, 5년 바뀌었죠. 자,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입니다. 자, 형사 피해자는 이제 모든 피해자를 다 포함하고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피해자는 생명 신체 우리나라 안의 피해자만 말하기 때문에 얘가 얘보다 더 넓은 거예요. 얘가 넓은 거, 얘가 좁은 겁니다. 해보세요. 대한민국 밖에서 벌어진 범죄는 구조하지 않습니다. 영역 안에서 한 것만 구조한단 말이에요. 범위가 좁잖아요. 자, 이제 배우자 가족들이 이제 피해당한 자로부터 상속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도 상속받을 수가 있고요. 자, 유족일 때 외국인이 이제 유족일 때는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청구. 자, 요건. 자, 생명신체 피해만 되죠. 재난상 피해는 안 됩니다. 자, 생계유지의 곤란 사유가 과거의 요건이었는데 지금은 삭제가 되고 없어요. 이 요건 없습니다. 자, 예전에 가해자 불명 무죄록 요건이었죠. 지금은 이제 요건에서 빠져 있습니다. 자, 정당한 과실의 경우는 구조 청구할 수가 없어요. 과실. 정당방위, 정당행위, 과실. 정당한 과실로 입은 피해는 구조 청구를 못합니다. 피해자랑 가해자가 가족이야? 그럼 둘이 짜고 칠 수가 있겠네? 그때 구조금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답이 나와 있죠.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통례에 위배된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성이 있으면 일부만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고요. 자, 범죄 피해 구조 심의회는 법원에 두는 게 아니고 검찰청에다 둡니다. 지방검찰청. 자, 피해자 구조 효과. 자, 장애보상보호법에 따라서 장애급여를 지급받았죠? 그럼 그 범위 안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따라 받았는데 그거 받고도 모자란 거, 그 모자란 것만 구조금으로 지급합니다. 그죠? 모자란 거에 한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당해 범죄 피해를 원인으로 배상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받은 만큼의 한도 내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모자란 것만 지급하는 거예요. 자,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서 피해자가 죽었어요. 그러면 가족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 배우자하고 부모하고 같은 순위가 아닙니다. 배우자가 1순위고 부모는 2순위예요. 순위가 달라요. 자, 이제 그 기간이 3년, 5년이 아니고 보상 청구권은 3년, 5년이었죠. 구조 청구권은 3년, 10년이에요. 10년입니다, 이거. 자, 1년이 아니고 소멸시효는 2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